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진료실에서도 정말 자주 듣는 얘기가 주식과 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들 많이 듣죠? 네, 그럼요. 사람 멘탈 정말 많이 흔들어 놓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뭐 포모 증후군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벼락거지가 될 수 없다. 막 뛰어드는 그런 경우들도 막 생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는 주식과 코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랜만에 OX판 한번 들고요. 희우의 유물인데 이거. 희우야 보고 싶다. 돌아와. 연락 한번 줘. 요즘 시간 많이 생겼다는데 돌아올 기미 없네요. 나는 주식 코인을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동훈이 약간 삐딱하게 뭐야, 들었어요. 세목. 뭔데? 저는 주식만 합니다. 일단 셋 다 달라요. 정신과 의사 셋 다 판단이 다릅니다. 각자 이유를 먼저 말해보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분부터 얘기를 해보시죠. 이 시국에 아무것도 안 하는 당신. 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하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 아니 내가. 아, 내가. 그래서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돈을 만약 적금 열심히 하더라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의 뭔가 자산 가치는 계속 떨어져 가고. 그래서 주식을 이제 와이프가 얼마 전부터 좀 시작을 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면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제가 까먹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약속도 까먹고 일도 까먹고 메일 답장도 까먹고 이러고 있는데 만약 그런 추가적인 용량까지 내 뇌에서 담당해야 된다면 저는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 형. 오히려 이렇게 까먹어야 벌 수 있어. 아니, 돈도 까먹는 건 아닌가요? 아, 그럴 수도 있네. 아니야, 넣어놓고 까먹잖아. 그래서 외주를 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주식만 해요.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코인은 24시간 시장이 오픈이 돼 있다는 거. 아, 이게 하루 종일 계속 돌아가고 또 코인은 변동폭도 워낙 크잖아요. 저도 제 멘탈을 좀 잡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진짜 환자분들 말고 그냥 지인들, 친구분들 코인 하면서 너무 힘든데 혹시 좀 처방해 줄 수 있는지 세 분쯤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원래 투자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작년에 동훈이가 달러를 사야 된다. 아, 달러만 한 게 없다 라고 하길래 네. 제가 그날 집에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동훈이가 달러 사야 된대. 아마 작년 요맘때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달러 통장 만들고 네. 진짜 여유 자금 꽤 부었는데 갑자기 막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때 내부자들의 또 위기감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책만 읽고 내가 금융의 진리를 파악했어. 일단 또 이제 규영이 얘기 들어봐야죠. 그렇죠. 가장 전문가죠. 저희가 오늘 코인 전문가, 네. 주식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 재미삼아 하는 정도긴 한데 산전수전 다 겪으셨잖아요. 아니요, 그냥 저는 시작을 주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2017년도에 그때 코인으로 저는 입문을 했거든요. 광풍 시기. 1차 광풍 시기. 그쵸, 그때. 그때 근데 그 많은 사례들을 보면 다 진짜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리플 좋다고 해가지고 리플을 그때 샀거든요. 근데 금방 이만큼 오르는 거예요.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시드 머니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그만큼 수익도 되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그때 늘었죠. 그때 기억이 나요. 와이프한테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이걸 빌려주겠다 라고 했었는데 그때 천만다행인 게 그때 OTP가 안 됐나?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그 다음날 40%가 떨어졌을 거예요. 네. 저는 그때부터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원금을 회복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75%인 게 있어요. OTP가 규영의 집안을 살렸네. 그걸 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뭐 코인은 하고 있는 거고 주식은 뭐 다른 친구들 막 따는 걸 보니까 나는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해야지 하다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서 이제 주식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뭐 너무 자주 듣잖아요. 누구 회사에 누가 몇십억 벌어서 퇴사했다더라. 그러니까 뭐 플래카드 맞아요. 붙였다더라.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친구의 친구 얘기로 막 들리니까 한 단 두 단계만 건너면 있는 것처럼 건물 나오니까. 지었다더라. 진짜. 근데 실제로 우리 후배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부안해동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계속 솔깃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 복사가 된다. 이 시기에 못 따면은 바보다. 뭐 등등의 솔깃한
얘기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국내 4개 증권사 표본 고객 20만 명, 지난해 기존 투자자는 39%가, 그리고 작년에 주식시장에 새로 입성한 주린이 신규 투자자는 62%가 손실을 입었다고 해요. 작년에 들어간 사람들 모두 다 돈 복사 뭐 딴다 했지만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손실을 입었다는 거고요. 그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은 18.8%, 신규 투자자는 이제 5.9%가 수익률인데 세금 및 수수료 고려하면은 실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1.2%다. 그래서 손실을 입은 거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따는 건 분명히 아니었던 거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장에서 뭐 잃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다른 분이 있으면은 그 돈을 잃는 분이 계셔야지 되는 거니까 얘기를 차마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못 따면은 바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들을 하니까 그게 난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차마 오픈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서 땄다는 얘기만 들리고 이렇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하니까 막 얘기를 듣고 새로운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내가 상황인 진짜로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10% 수익을 봤다라고 해도 뭐 50% 100%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10%가 되게 부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데 뭐 잃은 건 뭐 진짜 뭐 어떻게 그쵸, 오픈을 그쵸. 하겠어요. 네. 저는 이 사실 기존 투자자들 수익률도 이거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이 보다는 못 벌었네. 정말 뭐 다들 엄청나게 몇 배로 자산이 불어나는 시기처럼 소리는 들렸었는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인스타그램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인지 왜곡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 그럼 여기서 금융 전문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투자자 허규영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결국 돈을 벌고 누가 꼬라박는 것 같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수익률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일비 하는 사람이 잃을 가능성이 확실히 남성이 높잖아. 좀 일희일비 한다는 건가요? 좀 더 한 방을 노리는 그런 게 좀 더 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기질로 봤을 때도 그쵸. 기준으로 봤을 때 애초에 원래 도박도 더 많이 하죠. 더 충동적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남성 여성도 이게 뭐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여성이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위험 회피 성향이 좀 더 크고 남성은 위험 회피보다는 이런 자극 추구적인 성향이 좀 크다 보니까 오동훈 선생님 생각에는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그 자료를 봤을 때 소액 투자자가 좀 더 돈을 많이 잃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는 소액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소액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잃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소액을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걸로 할 때는 되게 그냥 이렇게 막 흔들려도 그냥 평정심 유지하기가 되게 쉬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뇌동매매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하여튼 누군가가 보기엔 소액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꽤 많은 돈을 넣었을 때는 피말리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조금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네. 자본이 시드머니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또 벌기도 어렵고 아직 뭐 학생 신분이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만 이제 수익률의 변화가 생겨도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팔고 그랬다가 또 장의 흐름이 바뀌면 다시 사고 자꾸 좀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신규 투자자 그리고 20대 남성 그리고 소액 투자자 이분들이 더 잃는 편이었고 이분들의 특성을 보니까 거래를 자주 한다고 해요. 종목도 자주 교체하고 그러니까 조급한 거죠. 결국에 어떤 사람이 돈을 따느냐 했을 때 보통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가만히 두고 이제 봤을 때 결국 이게 그냥 우상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망치매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망치로 맞고 뭐 정신 잃어 있으면 수면 매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게 상황을 만들든 좀 생각을 하든 해야 되는데 코인이라는 거는 좀 그렇게 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 이 가치가 정말로 폭락을 해서 아예 뭐 무형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이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되게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죠. 제가 동훈이 되게 가지고 있는 달러는 무형의 가치가 될 일은 정말 그렇죠. 정말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 사실 무형으로 돌아가는 그치 거니까. 우리도 뭐 없어지는 거지 뭐. 네. 살 의미가 없죠. 근데 코인은 정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계속 사람을 짓누를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코인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들도 좀 나와 있고 뭔가 좀 담보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코인도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까 몇 마디 나눠보니까 판단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네. 저희가 오늘 네. 투자자로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정신과 의사들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나는 정말 요즘 포모 증후군 그리고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좀 멘탈 관리를 하는지 그래도 각자의 비법 정도 하나씩은 얘기를 해보죠. 비법이 아니더라도 그냥 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저는 미국장에 투자합니다. 이게 저의 비법이에요. 한국장은 안 해요? 한국장 안 해요. 아예. 아, 네, 예. 왜냐하면은 저는 근무하는 동안에 이게 돌아가는데 안 볼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이렇게 신경이 분산되면은 뭐 하나 제대로 못 해요. 뭐 일이든 주식이든 나도 그럴까봐 못하고 있는 건데. 온전히 좀 집중할 수 있는 식으로 미국장은 프리장이 우리 시간으로 6시부터 열리고 본장은 11시 반에 열립니다. 예,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간대고요. 그러면은 밤에 보통 잠을 못 자게 되지 않나요? 계속 보느라? 잠을 못 자게 될 때가 있죠. 이제 그럴 때에는 약의 힘을 빌어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약간의 약효를 통해서 네, 수면을 취하면은 대개는 제가 걱정했던 것 같은 결과는 일어나 있지 않고 예, 어느 주식 정도 사고 약 먹고 자라. 네, 그렇죠. 이거 유퀴즈에 나오셨던 주식 투자자분이 하신 괜히 거랑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네요. 근데 진짜 아까 우리가 뇌동맥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 내가 그냥 하지 말아야지라고 해가지고 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은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게 먼저겠죠. 네. 그래서 저는 몇 년간 해본 결과 이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지 않나. 맞아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막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벌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주를 그런 사람들은 외주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했다시피 요즘 시대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저야 뭐 이제 와이프에게 맡겼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에게 맡기던지 그쵸. 물론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그 수익률이 그러면은 뭐 개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안 나올 수 있어. 뭐 너 바보냐? 네가 좀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겠지만 내가 공부하고 내가 투자해서 더 벌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가 잃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잃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읽기 싫다면은 그냥 외주를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잃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수치화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잔고는 수치화가 되잖아요. 들이밀면서 권유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 마음 건강이라든지 얻게 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들, 갈등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수치화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냥 놓치고 지나가기 쉽지만 사실은 수익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에 대박 노리려다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저는 사실 또 대박을 얻어도 그로 인해서 좀 무기력에 또 빠지기도 하잖아요. 현타가 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정신과 의사 3명이서 한번 주식과 코인에 대한 개인적인 네. 극히 개인적인 견해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진짜 썰이네요, 썰. 그죠?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너무 뻔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동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나의 뭐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측정되지 않는 내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요즘 좀 날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